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 베이비 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켰는데요. 특히 얼마 전에 홍콩의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중국에서 기존에 고수하고 있던 암호화폐 채굴 금지와 거래소 폐쇄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뉴욕 증권가에 있는 몇몇 경제지들이, 증권지들이 이걸 받아서 또 보도를 했고요. 홍콩이 중국에서 갖고 있는 독특한 지위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홍콩에서 자가 발전한 그런 뉴스는 아니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나름대로 중국이 홍콩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거래소와 채굴을 금지시킨 이후로도 그런 징조가 이미 벌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중국이 잠에서 깬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베이비도지의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베이비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베이비도지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했어요, 드디어. 이게 언제 그랬습니까? 중국의 채굴 재개, 그 다음에 거래소 재개 소식이 홍콩발로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뉴욕 증권가의 몇몇 미디어들이 여기에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었어요. 물론 다른 요소도 있었지만 누구나 다 말합니다. 이 중국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이제 이거는 단순히 암호화폐 정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의 향후 자본이나 금융에 대한 태도, 즉 자본 개방과 금융 개방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달러 자본주의에 대한 유일한 변수이자 어떤 면에서 허들, 장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중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국가와 기관이, 그것도 전 세계 자본주의의 우물이고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의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이나 혹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앞으로 이 국가와 금융기관과 이 기관들, 이 암호화폐 시장을 5배, 10배 이상 끌어올릴 거예요. 이미 국가와 금융과 기관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러겠지만 더욱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자산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투자 비율을 낮춰야 돼요. 지금은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에 자산 비중을 좀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잠자고 있는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깨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여기 제목대로 잠자는 곰, 중국 다시 잠을 깨나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중국이 크립토 정책,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콩을 통해서 군부를 떼고 있는 중이죠. 특히나 중국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고하게끔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든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것이 벌써 한 10년 됐어요. 중국이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중국이 처음에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은행을 통해서는 못 사니까 달러를 누군가가 고정해서 준 달러 기반의 어떤 토큰을 사가지고 그거를 DEX라고 해요. DEX는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업비트 있고 뭐 빗썸 있고 이러죠. 외국은 바이낸스 있고 코인베이스.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중앙화되어 있는 거래소잖아요. KYC라고 해서 개인 인증도 다 해야 돼요. 내 개인정보를 다 맡겨야 되고 인증돼야 되는 거죠. 근데 DEX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탈중앙화된, 즉 KYC, 자기 인증, 본인 인증 과정이 필요 없는 그냥 순수한 100%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거래소를 DEX라고 하는데, 달러로 고정된 토큰을 사서 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샀던 거예요. 그 바로 달러를 고정시켜준 토큰이 바로 테더예요.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USDT를 만드는 테더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미국 뉴욕 남부지검에서 이제 이건 너희들이 미국 금융법 위반하는 거야. 그래서 막 들여다보고 거래 내역이나 자산 내역, 담보 내역을 그다음에 기소도 하고 막 벌금도 때리고 막 괴롭혔어요. 테더를. 게다가 테더는 이게 미국인 회사가 아니에요. 홍콩에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범중국계 회사예요. 테더 회장이 잡혀갈 뻔하기도 했어요. 근데 겨우겨우 고비를 넘기고 그랬었죠.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하기 전에 그 직전에 이제 공화당 쪽에서 뭐 전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테더를 막으면 안 된다. 왜냐면요. 테더 한 회사가 2024년 한 해 동안 사들인 미국 채권 국채량이 국가 순위를 7위예요. 테더사 하나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 총량이 지금 우리나라랑 맞먹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자. 왜? 미국 채권을 사주잖아요. 중국도 이제는 안 사주는데. 그러면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켜서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조건만 맞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고 대신 미국 채권을 사게 하자.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공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시정책 중에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국채 문제나 채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굳어졌고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암호화폐 정책은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단순한 거시경제 정책일 뿐만이 아니고 세계 패권, 지정학적 패권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중국을 다운시킬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세 전쟁은 협상용이고요. 마지막 번째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5월 9일에 막았었어요. 벤센트가 난리를 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채권 문제나 국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인데 이걸 왜 버리냐. 이걸로 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때도 달러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트럼프와 가족들이 암호화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반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며칠 있다가 민주당도 오케이 하면서 초고소로 통과가 된 거죠.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그래서 홍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의 목줄이 잡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일 수 있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정치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경제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구조죠. 정치는 사회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적어도 1980년도 이후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집단 노동에 근거한 집단 배급 경제였죠. 사회주의 경제였지만 이제는 정치 부분만 공산당 일당 독재가 유지되고 있지 이제는 주요 도시나 주요 지역이 그런 집단 노동, 집단 배급 경제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국가예요.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적어도 자본주의 세계의 공장일 수가 없고요. 자본주의 세계의 공급망일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세계의 공장이고 자본주의 세계의 제1의 공급망인 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권력 기관은 사회주의죠. 경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또한 이걸 알아요. 갑자기 세계 자본주의에서 중국이 맡고 있는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체해서는 중국이 생존할 수 없다는 걸 중국 공산당도 알아요. 이게 말하자면 목줄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려고 개혁 개방하다 보니 자기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던 자본주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적어도 경제만큼은. 그래서 목줄이 잡힌 겁니다. 자본주의를 떠나서는 자기들도 자급자족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과 미국은 정확하게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체제 경쟁이 아니고 자본주의 안에서 누가 1위를 할 거냐의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 소련보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카드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기도 힘들지만 미국이 중국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미국도 세계의 자본주의도 망해요. 세계의 공장인데요. 세계의 공급망인데 이걸 죽여버려요. 그럼 세계 자본주의의 모든 나라들의 공장과 공급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중국을 자본주의라는 구조라는 측면에선 망하지 않게 하면서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어렵고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관세 전쟁을 통해서는 협상으로 막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금융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또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련처럼 자본주의로부터 독립해서 공산주의 세력끼리만 교역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했다가는 모두 굶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본주의는 중국 공산당의 목을 쥐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중국이 자본주의보다 셀까요? 미국이 자본주의보다 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본주의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에 중국 또한 이길 수가 없고 미국 또한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그 자본주의의 구조와 그 운동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무서움이고 자본주의의 그 흐름을 역행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유하시면서 아래 나오는 화면으로 베이비도지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자, 이랬을 때 과연 구석에 몰리고 있는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목을 죄고 있다는 거. 근데 중국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무서워서 고립화 정책으로 와서 그냥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먹고 살자 못한다는 거 알아요. 자, 그렇다면 이 구석에 몰린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선택은 유일해요. 중국의 유일한 선택은 제가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자, 고립주의를 선택할 거냐. 그래서 자급자족 경제가 다 끊어요. 블록체인 다 끊고 온라인 그 인터넷 다 끊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등등 암호화폐 못 들어오게 해요. 고립주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치에서의 공산당, 경제에서의 사회주의로 복귀하는 거죠. 요게 하나 있고요. 자, 하나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자본주의를 수용해서 이제는 1차 외교 개방, 2차 개혁 개방에 의해서 3차 자본금융 개방을 하는 거예요. 그 속도는 좀 첨차만별이겠지만 자,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국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요때였거나 요거 하기 초기였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근데 중국은 이미 1차, 2차를 다 넘어서 이미 40년이 됐어요. 개혁 개방 시작한 지가 4, 50년. 지금 이미 세계 자본주의가 그냥 됐어요. 자본주의의 일원이 됐어요. 적어도 제조, 생산, 유통에 있어서. 일로 못 돌아가요. 어느 국가나 그럴 거예요. 원시시대로 못 들어. 그는 이념보다 강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택적으로 속도 조절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자기들이 자본주의 세계 공급망이라는 거 압니다. 자본주의가 생산된 이후로 자본주의를 이긴 국가 민족은 없으니까 자본주의를 거부하거나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국가 민족이 이긴 나라가 없어요. 소련을 보십시오. 동구권을 보십시오. 다 패퇴했잖아요. 몇십 년 만에. 중국 또한 이겨보려고도 안 되니까 개혁 개방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를 이긴 국가와 민족은 인류 역사상 없다. 중국이 그래서 돌아갈 수 없다. 3차 개방을 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합니다. 보십시오. 절대 자급자족하는 사회주의 경제, 배급 경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중국에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뭐 홍콩을 통해서 여론조사하고 떠보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 보십시오. 이미 17년부터 책을 금지했어도요. 그때 잠깐 몇 달 제로로 나타나다가 채굴한다라고 하는 게 그 뜨잖아요. 이렇게. 이게 20%나 돼요. 이거는 뭐예요? 지방정부가 몰래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채굴하는 걸. 그 다음에 받겠죠. 뭐 세금을 받든 뭐로 받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알죠. 그걸 몰라요? 다 나오는데 채굴하고 있는 게 눈 감아주고 있는 거 이미 징후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거래소를 없앨 때 폐지할 때 어땠습니까? KYC를 못한 상태로 거래소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주고받았던 개인이나 기업들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소를 막았어요. 최대 실책이라고 공산당도 자평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KYC를 하고 했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래소 잠깐 열어서 KYC 하게 한 다음에 닫더라도 닫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 추적하죠.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홍콩을 통해서 계속 우회 접근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할 때 상장했어요. 하물며 홍콩에서는 이더리움도 상장했어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상원에 통과되니까 바로 홍콩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직접. 중국은 이미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홍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법 채굴을 몰래 인정해주면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 개방한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유일한 선택 두 가지에서 3차 금융 자본 개방으로 간다.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이거는 암호화폐부터 세계 자본주의, 블록체인 자본주의, 그 다음에 주식에 관련된 거
모든 것에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제가 볼 때 한국 자본주의 사는 투자자들에게 첫 번째 기회는 이거예요. 중국이 금융 개방하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하건 주식 투자를 하건.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 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지난 2주간 보여준 고래들의 매집과 일부 매도는 여전히 베이비 도지가 고래들의 관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을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신문기사나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는 큰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알아낸 지갑 주소를 가지고 이 고래들이 어떠한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서 카피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사실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패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이익을 내야 될 때 이익을 내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될 때 빠져나오지 못해서 수익률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베이비 도지코인을 무료로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1인당 10,000개 내지 10만 개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고래들의 지갑 주소를 알 수 있는 정보방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고래들의 지갑의 주소를 넣기만 하면 고래들의 투자 패턴이나 타이밍 등을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트래킹 프로그램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손으로 막대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MACD 아무리 그려도 현실에 가서는 못 따라가요. 고래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고래들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무료 정보방, 리딩만 그런 거 아니에요. 무료 정보방.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도 최소한 패턴을 파악해서 미리 고래들이 움직일 때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고래 트래커, 고래 지갑 트래커를 저희들이 무료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과연 이번 사이클에서 또 한 번의 대폭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대한 투자 주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데스크탑 PC나 TV로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 도지 10,000개에서 10만 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